그래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동안 혹시 구독과 좋아요 다 눌러주셨나요? 센스있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시작을 할 텐데 제가 시작하기 전에 공지를 하나 먼저 드리면, 유튜브 하면서 사실 강의 언제 하냐 이 질문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6월 1일 전후에 좀 봤으면 좋겠는 지역, 그리고 사실 지금 부동산이 약간 조용하거든요. 근데 6월 1일 후에 물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되게 걷잡을 수 없이 가기 시작하고 투자 환경이 투자하기 좀 더 어려워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6월 1일 전후에 꼭 좀 움직이셨으면, 막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움직이시는 게 좀 좋아가지고 시장상. 그래서 제가 강의를 5월 말에 오픈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지금 투자 생각이 있으시다 그러면 뒤로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강의 들으시고 투자에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죠? 제가 표시를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홈택스 국세청에서 지금 종합소득세 관련해 가지고 쉽고 간편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보도자료를 냈어요. 4월 28일 날. 그래서 이것저것 요번에는 좀 준비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세무서에 가봤더니 앞에 벌써 이제 줄 서서 기다리는 그런 천막 같은 것도 넣어 있고, 그리고 약간 장애인분들이나 나이 많으신 분들만 좀 도와준다 이렇게 하고, 현장에 가면은 다주택자거나 좀 젊으신 분들은 안 도와줘요. 작년에도 한 2채까지는 신고하는 걸 도와주게끔 따로 별실을 마련해가지고 해줬었는데, 3채 이상 되는 사람 네가 알아서 해, 세무서 불러서 하든가 해 라고 이제 좀 돈을 내겠다는데도 도움을 주지 않았었죠. 그래서 되게 답답했고, 작년 홈택스 같은 경우 신고를 할 때 좀 제대로 안내가 안 돼 있어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도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가 좀 제가 알게 된 방법을 같이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공유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작년 종소세부터 제가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을 같이 공유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문 세무사는 아니기 때문에 세무사 관점이 아니라 투자자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만 오늘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사실 지난번에 사업자 현황 신고 1월 달에 할 때도 투자자 관점에서 그냥 제가 아는 부분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세무사도 아닌데 네가 왜 이런 거를 해? 라고 하면서 영상 댓글에다가 좀 그런 말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사실 상처받았었거든요. 저도 나름 이제 공부하고 이제 헤매시는 분들이 많으실까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게 된 것만으로도 좀 그 부분만이라도 공유를 했으면 해서 공유를 한 건데, 물론 좋다고 고맙다고 하신 분들이 대다수시긴 했는데,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혹시나 지금도 들어오신 분들 중에 나는 정말 세무사가 알려주는 건 줄 알고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투자자 관점에서 제가 아는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그리고 또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게 돈 받고 피를 받고 이렇게 신고를 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방법이 잘못됐다, 그래서 너한테 책임져라,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책임은 못 지거든요. 근데 제가 하는 거는 다만 제가 그냥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공부를 나름 하고, 이제 저도 홈택스 셀프 신고를, 그러니까 제 거는 사실 기장을 맡겨요. 근데 제 남편 거나 이제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을 도와드리는 부분들한테 이제 그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제가 이제 남편 건 제가 스스로 해야 돼가지고 남편 건 셀프로 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공부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를 이제 공유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는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이걸 길게 얘기해 드리는 건, 저도 나름 이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이렇게 알게 된 부분을 공유해 드리는 건데, 그걸로도 뭐 욕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나름 상처가 돼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뽀뽀나라님이 지방 다가구 1주택인데 월세가 연 2천 이상이 된다고 하셨네요. 근데 대상자 자체가,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상자 자체가 이게 그러니까 세금이 나갈 때 1인으로 한 사람당 얼마 해서 이제 세율이 붙어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는 거긴 하지만, 그 대상자가 되냐 안 되냐는 부부 합산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부부 합산해서 이제 다가구다,
근데 이게 명의가 한 개밖에 없다. 당연히 다가구면 주택이 여러 개니까 연 이상 2천이 되죠. 근데 이런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제가 알기로는 종합소득세는 명의가 한 개밖에 없다. 그러면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가구 투자의 장점이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 그 홈택스 126번에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면 좋고, 아니면 좀 시간이 있다 그러면 홈택스에서 그 문의로 Q&A로 남기셔도 되는데 아마 답변을 받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리고 저도 전화를 엄청 많이 했거든요. 구세청, 그 홈택스에다가. 제가 하는데도 막 막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맞는지,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숫자들이 의미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126번에 전화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근데 전화가 안 되죠, 연결이. 그리고 이 전화의 좀 특성이 20분 이상 대기를 하면 그냥 알아서 끊겨요. 그럼 다시 처음부터 다시 대기를 하게끔 해서 통화가 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저도 통화하는데 1시간 이상 기다려서 지금 물어보고 그 답변 받는 건 내용을 이제 공유를 해드리는 거고요. 제가 그 홈택스 126번 통화하는 약간 나름 꿀팁을 알려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종소세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전화 연결이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번호, 다른 뭐 현금 영수증이라든가 현금 쪽 관련해가지고 그쪽으로 직원을 연결해가지고 다시 종소세로 돌려달라고 하는 식으로 하는 게 훨씬 전화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꼼수 아닌 꼼수 이런 걸 부려가지고 통화가 꼭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갈수록 더 전화가 안 되니까 만약에 궁금한 게 있으면 빨리빨리,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통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월세 수입 2천만 원인데 분리과세하고 종합소득세 중 어떤 게 유리한지 알려주세요. 분리과세냐 합산과세 어떤 게 유리한지 알아달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개인마다 틀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분리과세가 유리하신 분들이 있고 합산과세가 유리하신 분도 계신데, 합산과세 하시는 분들은, 근로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되게 불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전세 한 채 있으시면은, 근데 부부 합산으로 해서는 신고하셔야 되는 대상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 명의로 한 개 신고하시고 곰둥이 주인님 아이디로 하나 신고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신고하셔야 돼요. 유진리님 저번에도 도움 많이 드셨다고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보면 너무 힘이 나네요. 맞아요. 전화 연결 문현숙님 해보셨군요. 전화 연결 진짜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힘들다. 그리고 현장 가서 얘기하면 더 열받아요. 다주택자는 무슨 진짜 죄인이에요. 전혀 안 도와준다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전화 연결은 그래도 그나마 좀 친절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꼼수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조금 더 내용을 진행을 해볼까요? 질문 받지 말고. 그리고 제가 이번엔 좀 후원 계좌를 좀 열었어요. 이번에 제가 이거 준비하느라고 한 2, 3일 정도 또 시간을 많이 들였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돈보다 소중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렸다고 한다면 커피 한 잔 정도 대접한다, 커피 한 잔 정도 사준다 생각하시고 후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들어갈 텐데요. 21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폭 개편이 되고서 편리성을 증가시켰다고 막 홍보를 많이 해요. 근데 여기서 바뀐 거에서 제가 제일 고민했던 건, 제가 사업자 현황 신고는 사실 할 때 여러분들이 사업자 현황 신고할 때도 사실 고민됐었던 부분이셨을 텐데, 그게 뭐냐면 시군구청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거 있잖아요. 시군구청에 등록하고 세무서에 등록한, 그런 정말 나라에 등록한 임대주택 사업으로, 그러니까 등록한 임대주택만 신고를 할 거냐, 아니면 나라에 신고 안 한 그런 등록 안 한 내가 갖고 있는 전부의 주택을 이제 등록을 해서 세금 신고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사실 되게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주택임대사업자 낸 분들만, 등록한 주택만 한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나는 그냥 다 한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거는 사실 개인 선택에 맡겨는 게 맞고요. 사실 이걸로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결정을 내려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개인적으로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더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이따가 캡처본을 보여드릴 텐데,
옛날에는 제가 사업자 현황 신고한 내용만 떴었어요. 근데 가보면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재산세 냈던 내역의 주택들이 그 홈택스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정부에서는 이미 그런 정보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털기 시작하면 나 다 털 수 있어 라는 거를 이번에 짠 하고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홈택스 금액과 고지서 나온 금액이 다른 건 왜일까요? 그거는 조금, 그러니까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홈택스에 나온 금액이 거기서 편의성이 증가해서 내가 사업자 현황 신고한 내역에서는 금액이 쫙 나오게끔 딱 들어가면 금액이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그런 거 소형주택 적용이 안 돼 있을 수가 있고, 본인이 다시 금액을 확인해서 계산 한번 해본 다음에 그걸 신고하셔야지, 그대로 신고하셨다가는 오히려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다. 다만 작년에는 조금 헷갈려서 정확히 안내를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를 이제 홈택스에서 할 수 있게끔 이제 잘 돼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기로 계산 안 해도 될 것 같고, 홈택스에서 바로바로 계산이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은숙님 전세 하나 가지고 있는데 신고 대상인가요? 그러니까 부부 합산으로 1주택이면 안 하셔도 되고, 2주택이면 월세면 해야 되고, 전세면 안 하셔도 되고, 3주택이면 전세든 월세든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부부 합산으로 대상자를 선정이 되고, 대상자로 선정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 개별적으로 다 신고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임대사업자만 해당 아니고, 주택 임대 사업자를 낸 사람이든 아니든 다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그래요. 다 해야 돼요. 본인이 임대를 누가 어떤 한 개라도 이게 주고 있다. 근데 부부 합산으로 3주택 이상이다 라고 한다면 다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요번에 주식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주식도 외부 양도세 신고해야 되는 거 아시죠?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언제부터라고 한다던가, 그러니까 얼마는 제외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내년부터는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근데 질문은 중간중간에 제가 답변을 다 드릴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질문을 다 맞다 보면 진행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준비한 내용을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택임대 사업자만 할 거냐, 미등록 주택인 재산세 내는 것까지 다 할 거냐, 이거는 조금 심도 있게 본인이 고민을 하시고 결정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홈택스 신고 방법 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 네이버로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크롬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크롬으로 들어가야지만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이 가능해요. 작년에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처음에는 이거 간주임대료 계산 버튼 이거 안 된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누가 댓글로 알려주셨어요. 크롬으로 들어가면 간주임대료 계산 되니까 글로 들어가서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두 번째로 다시 더 올려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두 번 영상을, 작년에 2개의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크롬으로 접속을 해서 하시면 이거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우선 홈택스 크롬에 들어가서 홈택스 치시면 그 홈페이지 화면이 연결돼서 들어가면 이렇게 이 화면이 떠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기 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버튼이 여기에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거 못 찾겠다 하시면 여기 신고 납부에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신고납부 밑으로 뜨면 여기 신고하는 란에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으니까 그걸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국세청 이제 국세상담센터는 126번이고, 세법상담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신고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뭐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게 계산한 게 맞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면 세무상담을 하셔야 되는데, 세무상담도 정말 연결이 힘들고, 그분이랑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정말 기적적으로 1시간 기다려가지고. 근데 그분 목소리가 다 쉬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너무 고생하신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저도 끊었는데, 어쨌든 126번으로 해결할 게 있으면 빨리빨리 전화를 하셔가지고 하시면 된다. 그런 다음에 이제 로그인을 하실 때 만약에 인증서 안 돼 있거나 이러면은 다시 등록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인 하실 때 이 부분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금융인증서로 들어가가지고 로그인을 바로 하면 바로 그거를 신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면 이 화면 통하셔가지고 아까 여기 있죠? 그래서 회원 인증서 등록 여기 버튼 들어가셔가지고 들어가면 요 인증서 등록해서 이제 개인화면 주민등록 해가지고 인증서를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로치에다가 컴맹이어가지고 이런 것도 처음엔 되게 많이 헤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헤매지 마시라고 한번 로그인하는 게 뭐 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금방 빨리 넘어갈게요. 그래서 아까 공용인증서 이거 누르면 여기다가 이름이랑 요거 넣으셔가지고 이제 인증을 한 다음에 등록하셔서 이제 다시 이제 인증서로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 하셔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버튼 어디 갔지 하고 이제 못 찾으시는 분들도 헤매실 수 있어서 버튼이 이렇게 로그인 전후에 버튼이 바뀐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 아까 그걸 누르면 아까 요 버튼 있잖아요. 여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라고 해가지고 여기 정기신고 작성을 오늘 같이 해볼 거예요. 근데 합산과세 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런 분들은 제가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서 분리과세 총 수익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V유형에 해당되고 이쪽에다가 V유형이다 라고 안내를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종소세 신고하라고 이렇게 요 안내장을 받으신 분 계시잖아요. 여기에 V유형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해서 안내 받으신 분들 그리고 2천만원 이하 그리고 분리과세 소득 신고하실 분들은 여기로 들어가셔서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할게요.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니까 눈 동그랗게 뜨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기본사항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6단계까지 되게 복잡하게 되는데 지금 4단계까지로 해서 되게 심플하게 좀 바뀌었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제 이름이랑 이런 게 나와요. 주민번호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조회 버튼을 띡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렇게 신규 입력하겠습니까? 라고 나와요. 그럼 이제 확인을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그 다음에 화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여기에 도로명 주소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채워져서 나와요. 그러면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별표 표시되어 있는 것만 여기가 거주자랑 내국인 뭐 외국인이신 분들 별로 없으실 것 같으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거 거주자로 해야 되냐 비거주자로 해야 되냐 이것도 사실 헷갈렸어요. 내가 이거를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건 안 되는데 그래서 한참 헤매다가 이거는 안 건드려주셔도 된다. 대부분 거주자로 들어가 있고 내국인이라고 하신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맨 처음에는 핸드폰 번호랑 주소지 전화에 이 별표 버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렀더니 이렇게 주소지 전화 또는 휴대전화 중 하나는 필수 입력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확인을 눌러가지고 넣은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넘어갔어요. 근데 앞뒤로 막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상관없어요. 앞에 갔다가 다시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똑같이 이게 기존에 넣었던 부분이 일부는 지워지고 일부는 남는데 대부분이 좀 많이 남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고 이제 2단계예요. 사실 2단계가 제일 힘들어요. 작년에 했을 때는 그게 이 부분이 4단계까지 좀 이어졌었는데 이번엔 2단계에서 다 끝내게끔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신 분들은 여기에 이렇게 금액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이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저도 웬일이야? 다 넣어서 나오네? 편하네? 그냥 이대로 신고하면 되나? 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기에 나오는 총 수익 금액을 여기 15번 여기 있죠 빈칸 여기에 놓고 여기 필요경비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가 요렇게 놓고 그리고 여기 세율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넣고 이제 그냥 저장 후 다음 이동하면 되나 하고 생각해서 너무 기쁜 마음에 진행을 했더니 보다 보니까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준비를 해가지고 저도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봐야 될 건 첫 번째 사실 종합소득 분리과세 소득 제외할 때 이거를 먼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내가 분리과세 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서 이 분리과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분리과세 소득 외에 내가 월급을 받는 게 있거나 근로소득이나 다른 뭐 사업소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2천만 원을 초과하냐 아니면 2천만 원 이하냐에 따라서 선택을 달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천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요걸 선택하시는 게 훨씬 더 혜택을 많이 받고요. 만약에 2천만 원 초과로 뭐 이렇게 받았다, 월급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면서 잘 따라하고 계시네요. 사업자 현황 신고 안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사업장 현황 신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려고 보니까 틀렸다.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사업장 현황 신고했을 때는 주택임대 사업자 낸 거, 등록임대 사업자 낸 것만 신고를 했는데, 이번에 저랑 보다 보니까 물건이 다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등록임대 사업자 낸 것만 말고 다른 것도 다 할 거다. 다른 것도 다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사업자 현황 신고, 정정 신고라던가 수정 신고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세무 상담관이랑 통화를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거 꼭 정정 신고해야 되냐? 내가 잘못 신고한 걸 이제 알았다라고 했더니 종합소득세만 제대로 내면 크게 문제는 안 된다. 뭐 제가 불성실 가산세랑 뭐 그런 뭐 신고 뭐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세금 뭐 이런 용어들이 많아서 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불성실 가산세라던가 뭐 미신고 가산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내가 이거를 사업자 현황 신고를 잘못했으면 그런 걸 내야 되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렇지 않다. 종소세만 제대로 신고해서 내면 크게 문제 안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장 현황 신고를 아예 안 하신 분들은 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면 어쨌든 세금을 탈세하려고 한 게 아니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홈택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율은 제가 이것도 세율이 작년에도 공부를 못했어가지고 헷갈렸었는데 이거를 요번에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4%는 왜 이렇게 딱 박혀있나 사람마다 다른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분리과세 신고해서 2천만 원 이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사람은 14%로 세율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합산 신고하시는 사람은 2천만 원 이하에 넘는다. 그래서 이제 합산 신고하시는 분들은 일반 세율로 해가지고 그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신고하시는 분은 14%로 일괄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필요경비도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 간주임대로 계산을 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고민하실 때 제가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이걸 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게 뭐 단순 경비율이랑 기준 경비율이 나눠서 뭐 필요경비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막 네이버나 검색 이런 걸 해봤더니 엄청 복잡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세무상담관한테 물어봤더니 이 필요경비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라고 했더니 이 분리과세 신고하는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필요경비는 총 수입 금액의 60%를 곱하는 거고, 그리고 그 세 가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50%, 총 수입 금액의 5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서 공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 수입 금액의 60%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 첫 번째,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 시군구청에 등록한 사람, 주택임대 사업자로. 두 번째,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낸 사람. 그러니까 주택임대 사업자를 시군구청에 등록을 한 다음에 세무서에서도 따로 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건은 그렇게 신고를 한 다음에 5% 그 전월세 상한선 있잖아요. 5% 상한선을 지켜서 임대를 잘 이행한 경우 요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은 필요경비를 60%를 총 수익 금액을 곱해서 공제를 해주고, 그리고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 안 냈고 미등록
주택이다 라고 하면 필요경비를 50%로 총수익 금액을 50% 곱해서 공제받게끔 금액을 넣으시면 되겠다. 푸르니슬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여기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넣어도 될까요? 라고 한다면 사실 저는 한 번 더 이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을 해본 다음에 확인을 하신 다음에 신고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왕이면 조금 내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맞는지 안 맞는지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는 사실 계산식을 다 넣어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 계산식 넣어가지고 그냥 한번 확인을 하면 되니까 한번 같이 해볼게요. 그래서 근데 아까 설명을 안 드렸는데 1단계 기본사항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오실 건 신고 안내 동영상 있잖아요. 이게 신고 안내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돼요. 저도 이거를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좀 감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신고 안내 동영상을 넣으면 유튜브 같이 영상을 보여주니까 한번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신고도움 서비스 이것도 한번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신고도움 서비스를 눌러보면 여러분들의 재산 내역이 촤라락 뜨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걸 보면 내가 주택임대사업자 낸 것만 신고를 할까? 아니면 미등록도 할까? 이것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고도움 서비스도 한번 열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고 안내 동영상을 틀면 이런 화면이 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같이 한번 볼까 하다가 시간이 너무 오래 한 15분인가 20분인가 되는데 같이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건 웬만하면 제가 좀 설명을 다 드리긴 하는데 좀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라고 하면 또박 여기서 영상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고도움이 아까 신고도움 서비스 봤었잖아요. 이 신고도움 서비스 아까 여기 신고도움 서비스 요 버튼을 누르면 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신고도움 서비스. 그리고 누르면 여기 참고자료에 이제 아래 자료는 21년 3월 말까지 수집된 자료로서 실제 내용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소득 내용대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여기서 신고 참고 자료는 사실 별로 볼 거 없는 것 같고요. 이제 하나씩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한번 쭉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거는 신고 참고 자료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스크롤을 쭉 내리면 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업소득의 합산 대상 타소득 자료 유무로 했을 때 이제 뭐 이자가 있냐, 뭐 배당이 있냐, 뭐 근로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이제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이 너는 얼마 나왔어? 지금 사업자 현황 신고했는데 너 요 금액이야 라고 이렇게 안내가 한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상과 종합 분석도 한번 보시고, 제일 저한테는 충격이었던 건 주택임대소득 참고자료라고 해가지고 이걸 눌렀더니 기존에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를 제가 그때 이제 제가 셀프 신고하는 남편 거를 이제 4건을 신청했는데 이제 거기가 이렇게 그 내용이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 여기서 또 스크롤을 내리면 뭐가 나오냐면 국내 주택 보유 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사업장 현황 신고는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보유주택이 여기 다 뜨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시가까지 다 떠서 이 공동주택 기준시가 찾지 않아도, 공동주택 알림이에 가서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이렇게 기준시가 나와서 이건 좀 활용하기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주택임대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기준시가 넣으라고 하면 이거 캡처해 놓거나 적어놔서 거기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 현황도 나오고 지자체 주택임대 등록 현황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업자 현황에서 아까 3가지 요건 있잖아요. 필요경비 계산할 때 사업자 등록도 넣고 세무서에 지자체 시군구청에 등록도 돼 있는지, 어떤 게 돼 있는지 이렇게 다 안내가 나오니까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하시면 바로바로 하실 수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어 라고 이번에 이제 약간 경고 아닌 경고처럼 딱 보여준 것 같아요. 너 갖고 있는 거, 재산세 낸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네가 알아서 종합소득세 신고해 라고 이렇게 약간 보여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셨으면 50% 필요경비를 50%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자 현황 신고 안 돼 있으시면 아까 화면 했던 요 부분은 안 나오는 거죠. 사업자 현황 신고한 내용만 여기 뜨는 거니까. 근데 현황 신고 안 돼 있으면 이제 본인이 이제 넣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넣냐라는 걸 이제 같이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만약에 너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면, 그러니까 가산세로 요런 거 내야 돼라고 이제 나온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사업자 현황 신고를 다시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아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아까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여기부터가 어려워요. 조금 집중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고, 2단계 분리과세 소득결정 세액계산서, 여기서 사업자 현황신고 조회를 했을 때 내가 사업자 현황신고를 했다 그러면 신고 조회 해보시면 내가 제대로 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사업자 현황신고는 안 했는데 갖고 있는 주택을 보고 싶으면 이 임대주택 물건 내역 조회를 통해서 아까 그것들을 한꺼번에 보실 수도 있다. 그리고 주택 간주 임대료 계산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한 번 더 확인하자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아까 종합과세가 더 좋냐 분리과세가 더 좋냐 궁금해 하셨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세액계산 비교표를 통해서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분리과세로 했을 때 종합과세로 했을 때 똑같이 넣으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해 보시고 더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이렇게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분리과세가 유리한지 네가 한번 스스로 비교해봐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요 탭도 하나 마련해 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본격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 똑같이 아까 금액이 나왔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무섭죠? 저도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임대주택 물건 내역이 다 떠요, 촤라. 그래서 정부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네 알아서 해라고 약간 경고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들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민 좀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사업자 현황 신고분 눌렀을 때 요 화면 나와서 이제 사업자 현황 신고분 나오고요. 임대주택 물건 내역 하면 이렇게 촤라락 뜬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안점을 둔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를 한번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 할 때 임대료를 설명하는 계산 사례 이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모든 주택 사례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공동명의 할 때 3억 공제하는 거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어려운데 이 부분을 좀 여기서 계산 사례로 설명을 잘 해놔서 예로 들어가지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고 한다면 지금 2020년 귀속주택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설명 및 계산 사례인데요. 이제 어쨌든 3주택 이상 소유 부부 합산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개인이 아니고 부부 합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금 간주임대료 계산 대상주택의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면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장부신고, 추계신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원래 계산식은 이렇게 돼요. 작년에 그래서 제가 계산식을 아예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작년에는 1.8%, 2020년에는 예금 이자율이 1.8%가 1.8%를 곱해서 이제 계산을 하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은 그 계산식을 할 수 있는 버튼이 활용이 되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하고 요 계산은 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단독 사업자의 보증금 합계액이 변동하지 않는 경우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부부 합산 비소형주택, 소형주택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세 채 이상 소유했고 3억 초과분에 대해서 총 수익 금액을 이제 계산할 때 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비소형주택 세 채를 단독으로 임대하는 경우, 얘는 그러니까 공동 명의가 아니고 개인이 단독으로 이 세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 그러면 이 보증금 합계액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월세 보증금도 있고 임대기간이 이렇게, 그리고 임대기간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임대기간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줬을 수도 있고 중간에 또 보증금이 바뀌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증금이 바뀌었을 땐 또 어떻게 계산하냐는 조금 이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기간이 중에 보증금이 바뀌면 그 기간별로 나눠가지고 합계액을 해서 따로 계산하셔야 돼요. 그냥 똑같이 하시면 그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 보증금액
3억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을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원리적으로 보면 제가 이거를 왜 이 식은 스스로 계산 안 하고 버튼을 눌러서 계산한다고 하는데 왜 이 계산식을 보여드리냐면, 이 3억 원을 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그 계산식으로 그냥 자동으로 넣게끔 하면 이게 한 번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단독으로 한 사람이 3개의 주택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보증금 합계액에서 한 번만 3억을 빼야 돼요. 여기서 합계액에서 한 번만 빼서 이거를 써야 되고, 만약에 이게 넘는다 그러면 한 개에서만 빼고 합해도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합계액에서 3억을 한 번만 빼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50대 50, 30대 70, 뭐 10대 90 요런 식으로 소유 현황이 사람마다 다르게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3억을 빼는데 되게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종합소득세 세금 면에서는 그 명의가 다 달라진다고 한다면 되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슈퍼리치님, 방금 종합과세, 분리과세 넣어봤는데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다고 계산 나왔다고 하시네요. 축하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본인이 어느 게 더 유리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 계산식은 여러분들이 찬찬히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3억을 어떻게 빼냐가 사실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 거기다 그 버튼을 넣을 때 어떻게 넣냐면, 3억을 빼면 따로따로 계산해서 합계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아까처럼 단독으로 3개가 있고 3억을 한 번만 빼도 된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주택을 3개 넣어서 한 번만 계산을 해도 계산식이 맞게 나와요. 근데 만약에 공동을 주택을 했잖아요. 근데 A, B, C, D 주택이 있는데 이 A, B, C, D 주택이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이 4개를 뭐 비율만 달리해서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갑을 나눠서 이 지분대로 해서 갑이 한번 3억을 빼주고요. 을도 한번 자기 거에서 3억을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로 3억을 한 번씩 빼시면 돼요. 근데 내가 1번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주택을 4개 갖고 있다고 쳐요. 근데 이 4개의 주택이, 이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A인 사람이 주택을 4개 갖고 있는데 1번 주택, 2번 주택, 3번 주택, 4번 주택이 있는데, 내가 A는 혼자 가지고 있고, 두 번째 주택은 공동명의로 B라는 사람이랑 공동명의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주택은 C라는 사람이랑 하고 있고, 4번은 A인데 D라는 사람과 따로따로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명의가 달라지잖아요. 사람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개의 주택을 똑같은 사람이랑 공동명의를 한 거고, 얘는 각자 다른 사람이랑 이 공동명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3억을 매 물건마다 빼줄 수 있다고 세무상담관이 상담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전문 세무사는 아니라서 뭐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세무상담관이랑 제가 상담을 했을 때 이렇게 이 소유한 주택의 공동명의자가 다 달라진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 다른 주택으로 봐서 나는 그 명의를 사용할 때 이거를 다 3억을 매 물건마다 빼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년부터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 한번 홈택스에 전화하셔서 세무상담관이랑 상담을 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요.
저는 어쨌든 작년부터 이렇게 신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억을 몇 번 빼주냐, 적용이 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금액이 확 달라져요. 3억 공제 받으면 크잖아요. 특히나 큰 거 임대주택 내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보증금이 막 5억, 7억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이 3억 공제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3억 공제를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하셔서 3억 공제가 되는 거는 꼭 적용을 하셔서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은 작년에 뭐 제가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서 빼고 뭐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용한 꿀팁이 될 수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에 이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세무상담할 때 그렇게 상담을 통해서 대답을 들었다는 것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적용을 하셔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즉 의심이 된다라고 하시면 한 번 더 세무상담관한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적용하셔가지고 3억 공제를 이제 매 물건마다 빼서 세금을 적게 신고를 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그래서 아까 계산식을 이제 계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설명문을 본 거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임대주택을 추가해가지고 넣어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 추가 버튼 누르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주택 여러분들이 개수만큼 넣을 수 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이제 추가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 임대주택 보증금을 넣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넣을 때 얘는 보증금을 이렇게 기존의 보증금을 넣으시면 돼요. 공동명이다 그러면 4억짜리다. 근데 이제 반반이다 라고 하면 2억을 넣으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단독명이다 그럼 이제 4억을 넣으시면 되고, 근데 내가 3억 공제되는 물건이다 그러면 제가 계산하기 버튼을 누를 때 3억을 한 번만 빼줘도 된다라고 하는 물건 개수만 여기 넣으신 다음에 계산을 하셔야지, 얘가 컴퓨터처럼, 슈퍼컴퓨터처럼 알아서 명의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게 안 돼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 공동명의가 다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단독으로 내가 다 갖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이 주택 임대한 주택을 한꺼번에 넣을 거냐, 어떻게 나눠서 넣을 거냐, 그러니까 3억 공제가 된다 하는 애들이 만약에 한 개씩 다 된다 그러면 한 개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3억을 한 번만 그러니까 내가 3개를 갖고 있는데 한 번만 빼줘야 된다라고 하면 3개를 한꺼번에 넣으셔서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해되셨나요? 혹시 이해되셨으면 채팅으로 이해되셨다고 조금 남겨주시면 제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공동명의일 때 3억을 몇 번 빼줄 거냐, 그리고 내가 한 번 빼주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계산할 때. 그래서 내가 3억을 한 번 빼주는 주택이 2개다 라고 하면 이 2개를 넣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기 상단에 얼마 금액이 나왔습니다 라고 나오고 이제 확인 버튼 누르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르면 이렇게 밑에 계산된 금액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 금액, 간주임대료가 계산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제 여기 넣었던 거 공제액이 얼마고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 나온 거를 거기 총 수익 금액에 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주임대료 나온 거를 이제 여기 아까 계산을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그 126번에 전화해서 또 물어봤을 때 이 금액이 내가 생각한 거랑 틀리다, 내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잘못했다, 그럼 이거는 어떻게 내가 수정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놔둬야 되냐 라고 물어봤더니, 만약에 틀리다고 한다면 이거 체크하셔가지고 선택 내용 삭제한 다음에 본인이 간주임대료 계산한 금액을 여기다 넣어서 하면 된다. 여기가 총수익 금액 넣는 거거든요. 이 총수익 금액이 아까 간주임대료 계산한 그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아까 가려졌네요. 그리고 아까 필요경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수익 금액이 나왔다. 총수익 금액이 만약에 200만 원이다.
이게 나왔다. 그러면 필요 경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은 곱하기 60%를 해서 그 금액을 이제 필요 경비로 넣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게 거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그러면 이제 50%를 곱해서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생각보다. 분리과세에서 종합소득세를 경정 청구할 수 있나요? 이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등록하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제일 골치 아픈 요 2단계가 끝나게 돼요. 그래서 등록하기를 눌렀더니 이미 등록한 소득입니다 해서 확인을 누르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저장 후 다음 이동을 눌러서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다. 그러면 이제 아까 넣은 대로 이제 결정세액이랑 이런 것들 합계액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농업촌 특별세랑 이런 거는 또 내야 되니까 여기다가 뒤에 감면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뒤에 또 농어촌 특별세 따로 내는 건 신고가 뒤에 나와요. 신고서를 작성 완료한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그 완료되는 거 옆에 신고하기가 바로 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내둔 다음에 이제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누르면 되는데, 여기서 이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 스텝 2 신고 내역에 뜨게 돼요. 그래서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을 누른 다음에 내가 틀렸는데 어떡하지? 다시 작성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신고 내역에서 뜨는데 다시 처음으로 가셔가지고 새로 신규로 등록하겠다 아니면 수정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고를 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여러 번 확인할 겸 여러 번 이제 점검을 할 겸 해가지고 신고서 작성 완료 버튼은 물론 이거 체크한 다음에 신고서 작성 완료 하셔야 되고요. 이거 누르기 전에 그 중간에 계속 고칠 거 고치고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한 다음에 스텝 2에서 신고 내역서를 다시 한번 여러 번 확인하는 형식으로 해서 갔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정정 신고는 할 수가 있다. 이 소득세 신고를 해도 그 종합소득세 그가 5월 31일까지잖아요. 그 기간 전까지는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액공제? 세액공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세액 감면? 참.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만약에 자기가 소형주택이 해당된다라고 하면은, 그 임대주택, 그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소형주택 적용하셔가지고 넣으셔야 돼요. 그 부분은, 아까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동영상 있잖아요. 거기에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니까, 거기서 한번 배우시면 될 것 같아요. 세액공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세액 감면 여기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세율? 75% 그니까 이 부분을 세액공제가 필요경비 넣어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 세액공제는 따로 종소세에서는 기본공제가 따로 없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홈택스 126번에 물어봤을 땐 요렇게 넣어가지고 요 세율 해가지고 따로 공제는 넣는다고 안내는 못 받았거든요. 작년에도 세액공제를 따로 전 넣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필요경비로 이거를 받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제 금액은 제가 따로 안 넣고 여기 빗금 쳐 있는 거는 대부분 자동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필요 경비를 넣어서 여기다 넣으면 공제 금액은 여기에 자동으로 이제 빗금 치인 부분은 자동 계산이 돼서 나오는 부분이라 가지고 저는 따로 건드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신고를 마쳤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설명은 조금 다 드린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해 안 되시거나 제가 세무사는 아니라서 막 개인적인 상담은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게 있으시면 그 부분은 한번
채팅창에 남겨주시겠어요? 아라이님은 고지서를 받거나 하지 않았는데 신고는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지서가 나중에 날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아니면 누락되기도 하고, 그래서 고지서가 안 왔다고 무조건 안 하는 거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하면 내가 대상자가 되냐라고 홈택스에 확인을 하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대상자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8년짜리 주택임대 사업자 내신 분들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개인이 그 주택임대 사업자를 4년짜리 냈냐 8년짜리 냈냐 그거에 따라서 본인이 공제받는 종합소득세 공제받는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넣어야죠, 본인이. 그래서 주택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넣어야 되는데, 여기서 그 부분을 주택임대 사업자 넣을 때 금 총수익 금액을 아까 여기서 계산을 했잖아요. 어디냐? 주택 간주임대료 계산해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총수익 금액 나온 금액에서 거기서 75%를 적용할 건지, 그 8년짜리 뭐 주택임대 사업자로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 총수익 금액에서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네. 그리고 고지서가 왔는데 ARS로 계좌 이체만 해도 된다고 해서 이체했는데, 고지서가 요번에 고지서가 올 때 금액이 아예 넣어서 왔더라고요. 원래 종합소득세는 개별적으로 신고를 한 다음에 그 신고한 금액에 맞춰서 납부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예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납부를 하실 건지 아니면 신고를 다시 자기가 해서 할 건지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자 현황 신고가 먼저 돼 있는 상태에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임대사업자도 아니고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도 안 한 상태인데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아까 고민하시라고 한 거예요. 주택임대 사업자를 안 냈는데 원칙은 미등록도 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은. 근데 내가 사업자 현황 신고를 안 했다라고 할지라도 종합소득세는 사실 다 내는 게 원칙이다. 그러니까 원칙은 그런데 내가 이거를 사실 소액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을 다 먼지 털 생각으로 터는 게 아니면 넘어갈 수도 있긴 한데, 이게 10년인가 소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안 낸 거를 막 가산해가지고 일별로 가산해서 다 걷어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은 뭐 죽을 때까지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이 결정하셔서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무서에 여쭤봐도 이거는 세무서에서도 이거 다 신고하실 거냐 아니면 그 주택임대 사업자만 신고하실 거냐 그걸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고하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지 세무사가 그것도 결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는 본인이 고민하셔서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넘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홈택스 종합소득세 셀프 신고하는 방법 오늘 같이 알아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 궁금하다, 또 이해가 안 된다 하는 것들은 제가 오늘 이 영상 녹화본을 이제 정리를 해서 업로드를 다시 해드릴 테니까 거기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맞춰야 될 건데, 곰둥이 주인님 간주임대료 등록하려면 사업자 현황 신고는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간주임대료를 낼 때 그러니까 사업자 현황 신고를 안 냈어도 내야 되는 건데, 사업자 현황 신고를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신고를 지금 하신 다음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도 되고, 만약에 아까 제가 세무상담관이 얘기했을 때는 정정신고를 꼭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하지 않아도 된다, 종합소득세만 제대로 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업자 현황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아예 안 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는지는 그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정정신고까지는 크게 뭐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긴 했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김이만님. 저 고생하셨다고. 그러고 보니까 물도 한 모금 안 마시고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쉬었네요. 제가 발성이 안 좋은지 목이 금방금방 쉬더라고요.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시간을 내서 같이 이렇게 정보를 공유해 드렸는데요. 혹시 도움이 되셨다. 내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데 내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커피 한 잔의 후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감사한 마음 표현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네, 사업자 현황 신고 지금 하려니 안 된다고 하시네요. 제가 세무사한테는 정정신고나 이제 새로 신고하는 거는 되신다고 했는데 홈택스에서는 아마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종소세 신고 먼저 해보시고 홈택스에다가 내가 사업자 현황 신고는 안 했는데 종소세는 제대로 냈다. 이거 꼭 해야 되냐라고. 그거는 이미 지났으니까 급하지 않잖아요. 시일이 지났으니까. 그걸 이제 홈택스에 그 Q&A로 남기면 그 답변이 그 홈택스에서 Q&A가 와요. 그러면 그거는 문서로 남는 거라서 효력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무사들도 본인이 모른다기보다 세법이 바뀌어서 적용이 안 된 거, 기재부에서 아직 안 넘어온 거, 이런 것들을 문의할 때는 그 국세청 홈택스에서 Q&A를 남겨서 문건으로 그 이메일을 답변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증빙 자료로 해가지고 세무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홈택스에서 물어보는 게 그렇게 문서로 남겨서 받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세무사분들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셔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별총총님 질문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안 드렸었나봐요. 아까 공동명의 주택마다 다른 사람과 하면 3억씩 공제된다고 하는데 직계가족에도 예, 직계가족에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도 직계가족이랑 섞여가지고 이제 공동명의가 A, B, C로 다 달라져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그 세무상담관한테 물어본 거였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 다르면 그 공동명의자 자체가 다 다르면 다른 주택으로 봐서 3억씩 공제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설명을 들어서 저는 그렇게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별총총님 되셨나요? 답변?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 혹시 또 질문 주실 분 계신가요? 없으면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네네. 영상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꿀팁이었다고 하니 저도 너무 보람이 되네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업로드한 영상으로 또 해가지고 댓글로 같이 소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